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 안보 국제정치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요. 특히 어제 해군에서 주최를 해서 경항모 관련 세미나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제가 도저히 말을 안 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제 있었던 그 경항모 세미나를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했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봤고 또 그에 대해서 제가 또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군의 가시선박 타격 능력을 가공할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우주군이 새로운 임무 영역에 대한 개척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미국의 적들은 이제 지구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게 될 전망입니다. 미 우주군이 근미래 새로운 주요 임무 영역 중의 하나로 타군에 대한 가시선박 표적 데이터 제공을 준비 중이라고 C5ISR 넷이 현지 시각 2월 4일 보도했습니다. 존 레이먼드 우주군 사령관은 그것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우리는 이 구상에 대한 몇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 라며 해당 프로젝트가 현재 초기 단계에서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우주군은 군사작전에 있어 GPS 신호를 제공하고 미사일 경보와 장거리 위성 통신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술적 단위에까지 위성 이미지를 각 제대에 제공하는 새로운 임무를 추가해서 미래전의 중심으로 부상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주군은 국가정찰국 NRO가 기존에 운영하던 첩보위성과는 별개로 새로운 소형 위성을 대량으로 발사해서 전 지구적인 감시 정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가시선 밖으로 표현되는 원거리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무장 투발을 지원하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지구상 어디 있더라도 우주군의 위성에 의해 위치가 식별, 추적되고 여기에 육해공군의 다양한 화력 자산이 투발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는데요. 이제 미국의 적들은 지구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작년 2020년 하반기에 우주군을 창설했고 그 우주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 임무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존 레이먼드 사령관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냥 실시간으로 타겟팅 하겠다라는 걸 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위성이 지구를 회전을 하니까 북한이라 하더라도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니까 언제 몇 시에 돌아가는 거 알죠? 그래서 그 시간만 피하면 이동하고 숨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주군에서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소형 군지 위성을 대량으로 띄워서 전 지구를 그냥 24시간 모든 영역을 다 감시 통제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태평양상에 있는 어디 이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란이나 이라크, 중동 또는 아프리카의 또 어떤 특정 지역 이런 또 러시아 이런 지역은 이제 특별 감시 지역은 전부 이제 군지 위성을 띄워서 계속 들여다보겠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김정은이가 만약에 야 어디 좀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야 지금 미국 위성 몇 시에 오냐? 방금 지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가자. 해서 또 가다가 미국 위성 또 올 시간 되면 스톱.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피해서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 지역을 전부 24시간 딱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주석궁에서 나왔어. 그런데 보니까 이 행렬 차량들하고 경호 의전 딱 이 행렬들 보니까 이거는 김정은이 1호 행사야. 그러면은 자 지금 이 VIP 차량으로 보이는 게 두 대가 있는데 1호차에 있는지 2호차에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그 적으로부터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 대를 운영을 하거든요. 자 어느 1호차인지 2호차인지 어디에 김정은이 탄지 모르니까 두 개 다 때려버려. 해서 좌표 딱 지정해주고 타겟팅 딱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서해든 동해든 잠수함이나 군함이 다 있죠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6에서 10 정도로 쫙 날아가 버리니까 불과 5분 안에 그냥 때려버리죠. 그걸 이제 계속 표적을 타겟팅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산속에 들어가고 하면은 타겟팅도 해줄 수가 없고 표적을 찍어줄 수도 없고 이런데 이제 하늘에서 다 보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 딱 실시간으로 자 어디 야 여기 해서 이제 순항 미사일 또 극초음속 미사일 날아가 끝까지 타겟팅 딱 해서 때려주고 자 이렇게 되니까 5분 내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제 미국이 실용화되니까 5분 내에 누구든지 제거할 수 있다. 그것이 북한이나 중국이라 하더라도 또는 아프리카 내륙이라 하더라도 어디든지 5분 내에 결심하면 때릴 수 있다. 라는 그런
능력을 미국이 확보하게 되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종류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게 아마도 한 5년 내에 실용화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기도 우주군이 지금 이제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5년 정도 되면 실용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25년 이 정도 되면 전 세계 미국의 적은 누구든지 5분 내에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미국하고 동맹관계 끊는 것이 맞지 않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주제인데요. 해군이 경항공모함 건조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2월 4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해군의 기대와는 달리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해군이 2월 4일 충남대학교와 함께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경항모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로운 최신 3D 조감도를 공개하는 등 경항모 홍보에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날 1주제는 미국의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가 화상으로 참석을 했고요. 2주제 경항공모함의 작전, 전략적 운용성에 대해서는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인 정승균 소장이 나서서 경항모는 전평시 해상교통로 보호와 테러 억제, 재해, 재난 구호 등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한 가능한 최적의 전력이다 라며 찬성과 반대의 모든 의견을 수용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3주제 발표에 나선 모 교수는 경항모 전단 건설은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 첨단 핵심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 뉴딜 정책이다 라며 국내 개발을 전제로 한 산업계 경제적 파급 효과는 35조 8천억 원이며 직접 비용은 함 건조에 2조 원, 함재기 20대와 헬기 8대 도입에 3조 원 등 5조 원이 소요되나 F-35B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KF-X의 함재기 버전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해군은 이날 경항모 세미나를 찬성과 반대 모든 의견을 수용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군이 섭외한 참석자 중에 경항모에 반대하는 입장의 참석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참석자 모두 사실과 실제 데이터를 왜곡해서 경항모 필요성에 대한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제 발표자 중 한 분은 F-35B의 도입 가격이 1,200원 수준이며 3조 원이면 모든 함재기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군사 전문가들과 밀리터리 매니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D 커뮤니티에서는 용역비 1억을 저렇게 썼냐 뱉어내라 라며 반발이 있었고 B 커뮤니티에서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세미나 자료의 비전문성을 성토하며 반박 경쟁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 속에서도 해군은 경항모 사업을 현재 계획대로 밀어붙일 예정인데요. 혈세를 내는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해군과 함께 항공모함 연구를 했던 책임 연구원으로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해군 측 대표주자로 나선 기획관리참모부장이 이 경항모가 필요한 타당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슬퍼요. 이런 거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 전 평시 해상교통로 보호와 테러 억제, 재해, 재난 구호 등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응 가능한 최적의 전력이다. 여기에 진짜로 필요한 북한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 평시 해상교통로 보호요? 무슨 해상교통로 보호가 필요합니까 지금? 테러? 대한민국에 지금 테러를 이렇게 경항모까지 동원해서 테러를 준비해야 할 그 테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이란 납포 사건 있었다고 그게 테러라고 합시다. 경항모 보내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제에 그 PPT로 사용된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하면은 자, 이 국제정치학자들이 금과 옥조로 해군력 건설, 대항해군 이런 말 쓸 때 금과 옥조로 하는 게 바로 해상교통로 보호입니다. 이 해상교통로 보호를 이야기할 때 여기 있는 이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이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그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중동과
중동의 에너지가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고 그리고 유럽의 수출 물동량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인도양을 거쳐서 이 말라카 해협으로 들어와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죠. 그래서 저 말라카 해협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카 해협에 해적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포된 우리 대한민국 상선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말라카 해협에 있는 해적 때문에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해야 될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거기 가면 해적이 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항공모함까지 이렇게 없는 예산에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데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해적을 때릴 정도로 해적이 그렇게 강합니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 지역에서 해상 봉쇄를 해서 우리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해군 기동전단, 항모전단이 가서 중국 해군을 밀어내고 우리 해상 수송로를 확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국제정치를 공부하기 전에 이 박사학위까지 할 때는 뭐 수년을 공부했지 않겠습니까? 공부하기 전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또 말도 멋있습니다. 우리 해군을 보내서 중국을 물리치고 이 지역의 해상 제해권을 확보해서 우리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고 우리 상선들을 보호하고 멋있죠? 그런데 국제정치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수준 되면 아실 겁니다. 남중국해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앞으로 지금 영국까지 항모를 보내고 프랑스도 항모를 보내서 다국적 연합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작전해서 중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 해군과 직접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될 정도라면 우리는 한미동맹이 끊어진 상태예요. 한미동맹이 없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때려서 해상 봉쇄까지 하는데도 미국이 중국 보고 뭐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정도면 미국과 우리는 동맹관계 끊어졌죠. 자, 그러면은 미국의 현재 패권에 현상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러면 미국과 우리가 동맹이 끊어지면 당연히 중국과 동맹에 가까운 사이가 될 겁니다. 이거는 국제정치의 기본 원리예요. 미국과 동맹관계 끊어지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왕따가 된다. 있을 수 없죠. 세계 랭킹 10위권의 국가인데 미국과 관계가 끊어지면 중국이 바로 스카우트 해버리죠. 엄청난 우리가 우호적인 세력, 강력한 세력이 될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견제해주는 강력한 세력이 될 텐데 당연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버리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를 말라카 해협에서 차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차단하겠죠. 그러면 또 중국하고 또 같이 합니다. 국제관계는 이런 겁니다. 혼자서 안보를 하지도 않죠. 미국이라 하더라도 1,000조 원의 국방 예산을 쓴다고 하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혼자 안 하죠. 그러니까 호주, 일본, 영국 끌어들여서 같이 남중국해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고 들어와라 했는데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간다고 했고. 그래서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해서 경항모를 한다. 이거는 국제관계의 동맹체계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해서는 동맹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두 번째, 통일이 된 이후에 중국과 일본의 전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억제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른바 국제적인 위상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군사력의 목표예요. 해상 수송로 보호한다? 웃기는 일입니다. 동맹이 있는 이상. 자, 그러면 넌 자주성이 없구나. 자주성하고 관계없습니다. 국제관계는 동맹체계 없이 운영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원리가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에서 잘못된 거짓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등 항모 운영 중이고 미국은 인디펜던스급, 사이판급, 아메리카급 등 경항모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지오급, 류호급 등 운영 그리고 이즈모급 항모 추진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거 할 때 세미나 할 때 이 내용을 해군에 미리 다 제출합니다. 또 지금 해군이 1억 원짜리 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걸 지금 이 연구소에서 이 해당 연구소에서 1억 원짜리 수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수주했다면 제가 군 관련한 연구 용역 수십 건을 수행하고 역시 해군 항공모함 연구 용역을 수행했던 이렇게 두꺼운 이 연구를 수행했던
책임 연구원으로서 실제 해군하고 연구 영역을 하게 되면은 정말 셀 수도 없는 회의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연구 영역이 아니고 세미나라 하더라도 이 세미나 자료를 해군에게 반드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컨펌을 받습니다. 아, 맞다, 틀리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구 영역 끝에 나왔다면 1억 원짜리 이거 뱉어놔야 됩니다. 왜? 연구 영역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연구 영역 끝에 했다면 그 연구 영역을 그냥 연구자들이 그냥 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사전에 가원고를 내면 그것을 검시관들이 전부 검사를 다 해가지고 사인을 다 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당 기획관리참모부장 같은 장군이 또 사인합니다. 그리고 총장 결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군에서 이런 것들을 못 밝혀냈다? 직무유기죠. 뭐냐? 인디펜던스급. 지금 미국의 인디펜던스급은 3,000톤급 호위함입니다. 스텔스 호위함. 그게 인디펜던스예요. 그럼 인디펜던스가 그럼 항모가 아닌데 호위함인데 왜 인디펜던스냐?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의 상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선단을 호위하기 위한 호위 항모 14,000톤짜리, 18,000톤짜리 이런 호위 항모들 이름이에요. 인디펜던스, 사이판 이런 것들. 2차 대전 때 운영했던 것을 경항모 보유하고 있으며 라고 거짓말하는데 이게 이 연구가 맞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효급, 류호.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미 해군에게 격침됐던 바로 그 항모들입니다. 그걸 지금 운영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연구 결과가 맞습니까? 이걸 해군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할 거니까 그게 묻어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 국민들 바보라는 겁니까? 밀리터리 매니아를 우습게 하는 겁니까? 밀리터리 매니아들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도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 그것만 너무 좋아서 한 사람에게는 상대가 안 되죠. 저도 한때 밀리터리 매니아 생활을 뭐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 뭐 재원이든 뭐든 쳐다만 봐도 다 외워져요. 좋아서 하니까.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5만 명이 넘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그런 분들을 지금 우습게 보고 지금 이따위 이런 거짓말 연구 자료를 내놓고 일본이 지효, 류호를 운영한다. 미국이 인디펜던스, 사이판을 운영한다. 경항모.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죠. 또, 자, 여기 또 얼마나 또 그 말이 안 되는 게 있냐면 경항모 건설 사업에는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해서 2조 원 이상 들고 스텔스 전투기 20대 해서 또 해상작전을 8대 도입하는데 3조 원 등 5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또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그리고 저는 도대체 이런 말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비행기는 전부 다 수입하죠. 이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F-35B 해야 되니까 비행기 수입하고 해상작전을 MH-60 수입하겠죠. 자, 그러면 경제 유발 효과 없지요. 그러면 여기 주장한 대로 함 건조에 2조 원. 그러면 2조 원 드는 함 건조하는데 어떻게 경제 유발 효과가 35조 8천억 원이 나옵니까? 도대체 이런 경제 유발 효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2조 원 나오는 건조비에 35조 8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 이렇게 하고도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이 말이 왜 틀렸냐? 지금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도입을 했죠.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해서 7만 톤짜리 항공모함 2척을 했죠. 그래서 F-35B 48대를 샀습니다. 그 48대를 사는데 대당 2,800억 원에 샀어요. 48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20대를 도입을 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더 상승되겠죠. 그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운용, 유지, 교육, 훈련 48대를 사나 12대를 사나 20대를 사나 교육, 훈련은 똑같이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 자금들이 다 있죠. 항목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비싸지는 것이 뻔한 이야기인데 한 대에 1,20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운영유지비는 통상 건조 비용의 10% 수준이고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당시 파트너가 대우조선해양이었어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 성급. 그래서 여기 엄청난 이 설계 전문가들 그리고
건조 전문가들이 붙어서 같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를 할 때 저는 1화는 7만 3천 톤짜리 중대형 항모, 2화는 4만 톤짜리 중형 항모, 이렇게를 제안을 했어요. 2한 4만 톤짜리 중형 항모도 사출기를 장착한 그 버전이었어요. 그때 대우조선해양에서 사출기 가격 전부 다 산출해가지고 4만 톤짜리 중형 항모 했을 때 가격을 사출기 포함, 그리고 우리는 자체 무장도 다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는 3조 1,500억 원을 받는데, 그때 대우조선은 3조 1,500원을 넉넉한 가격으로 했습니다. 왜냐? 혹시 자기네들이 나중에 건조할 때 협상에 들어가서 가격을 다운해야 되니까 그 가격 다운할 걸 보고 미리 조금 넉넉한 가격을 쓴 게 3조 1,5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근거 없이 2조 원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근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통상 건조 비용은 10%다. 운영 유지비가.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디서 나온 그 계산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 대우조선하고 이 연구를 할 때 4만 톤짜리 사출기 있는 그 항공모함의 1년 유지비는 1,890억 원이 계산 나왔습니다. 사출기 있는. 그런데 여기는 그냥 2천억 원. 그래서 우리 연구에 한 1,890억 원, 2천억 원 있으니까 대충 끼워 맞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도저히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비행기 가격을 이렇게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비행기 F-35C, F-35B 있는데, F-35B는 수직 이착륙 아닙니까? 당연히 수직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수직 이착륙 관련한 그 엔진 그리고 그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비행기의 무게는, 자체 무게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직 이착륙을 하려면 무게가 줄어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연료를 적게 실어야 되죠. 무장을 가벼운 걸 넣어야 되죠.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없어요. 연료를 적게 실으니까 멀리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가격은 수백억 원이 더 비싸죠. 그래서 제가 이 연구 용역을 할 때 계산을 했었어요. 미국의 자료를 받고 해서 F-35B는 전시에, 비상시에 하루에 최대 2.7회를 출격시킬 수가 있다. F-35C는 하루에 3.6회를 출격시킬 수가 있어요. 사출기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일단 도입 가격 F-35B가 훨씬 비싸죠. 그리고 운용 유지비 훨씬 비싸죠. 그리고 능력은 떨어지죠. 거기다가 출격은 하루에 한 번 적게 합니다. 2.7회와 3.6회니까. 자, 그러면은 똑같이 F-35 12대를 탑재한 스키점프대 방식의 경항모, 아니면은 똑같이 12대를 탑재했지만 사출기 방식의 경항모가 있다고 하면은, 사출기 방식의 경항모는 F-35C를, 능력이 훨씬 더 좋은 사출기 F-35C를 43번 출격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F-35B는 수직 이착륙을 해야 되니까 32번밖에 안 됩니다. 전투기 똑같이 12개를 가지고 있지만 F-35C가 11번을 더 임무를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가격 차이, 운영 유지비 차이, 그리고 임무 능력 차이, 임무 뛰는 소티 숫자,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F-35B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항모만 가지고, 그래서 멋진 말만 해가지고 동맹관계 이런 거 아무 국제정치의 논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남중국해에서 해상 차단되면 해상 수송로 보호한다.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주장했던, 이 연구에서 했던 사출기 있는 방식의 3조 1,500억 원짜리 항공모함을 했을 때 더 가격이 싼 F-35C를 20대를 사고, 운영 유지비는 당연히 더 싸죠. 그리고 능력은 더 좋죠. 그것만 해도, 이 비행기 값만 해도 3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건조 비용 한 5천억, 6천억, 7천억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게 더 이익입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말이 안 되는, 그냥 항모를 갖고 싶으니까 거짓말 다 해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말 안 되는 주장만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해군. 제가 참 이 해군에 제 친구가 그 지금 해군본부에 아주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대표 제발 좀 살살 해달라. 나 신 대표가 항모 깔 때마다 내가 곤란해 죽겠다. 몇 번이고 전화 옵니다. 어제도 전화 왔었습니다. 제발 좀 살살 해달라. 처음에는 하지 말아달라. 제발 좀 안 해주면 안 되겠냐.
나 안 된다. 나 소신이다. 그러면 제발 좀 살살 해달라. 좋다 그러면 살살 해줄게. 라고 했는데 살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니까.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한데요. 살살 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제가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또는 해군 참모총장님께 제안합니다. 아래 사람들 보내지 말고 저하고 유튜브 제 방송 구독자 82만 명입니다. 제 방송에서 공개 생방송 토론합시다. 경항모에 대해서 찬반 진짜로 아래 사람들 보내지 말고 1대1로 진짜로 한번 해봅시다. 자신 있으면 경항모 계속 밀어붙이세요. 자신 없으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